자, 1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얘들아, 국어의 변천이고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것,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얘들아 우리 밑줄 칠게요. 생성, 소멸, 변화. 변화한다라는 게 이제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읗 종성체어는 우리가 이미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한데, 예문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탈락하거나 이응으로 변했다 또는 복합어에서 히읗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 살, 고기, 살코기, 그리고 안팎. 근데 이거는 우리도 많이 했었는데 얘들아, 현대어에 많이 남아있는 거, 특히 암, 히읗, 수, 히읗 플러스 해서 동물 이름 오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병아리, 암평아리, 돼지, 암퇴지, 암탉, 요거 오는 것들, 요거 예문 들어있으니까 요 정도는 조금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국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과거의 국어가 현대 국어의 흔적을 남기기도 했다 해서 우리 좁쌀, 요거 우리 뭐였지, 얘들아? 우리 이거 어두장군에서 비읍계 합용병서로 배웠던 기억 있을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요거 지금 보면은 조 플러스 쌀 할 때 옛날에 쌀을 어떻게 썼더라? 요렇게 쌀을 썼더라.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햇 플러스 쌀이 와야 되는데 유독 쌀만 오면 얘가 햅쌀이 되더라. 이 햅쌀이 되는 이유는 이 친구가 실제로 발음이 되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흔적이다. 햅쌀 말고 니네 학교 프린트에는 지금 뭐가 예를 들어 나온 거예요? 조 플러스 쌀. 조라는 건 아주 조그마한 곡식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요게 영향을 받아서 얘도 조 플러스 쌀인데 뭐가 붙어있더라? 비읍이 같이 붙어있더라 라고 예문하는 거 이해됐어요? 학교 예문에는 좁쌀 나왔지만 햅쌀도 그 중에 하나이다. 같은 계열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퇴지, 수퇴지 나왔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국어의 시대별 특징.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얘들아. 지금부터 너희한테 비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국어의 시대별 특징에서 잘 봐요. 고대 국어가 있고, 이게 프린트가 선생님 조금 여기다가 좀 정리하면서 할게. 자, 지금 처음에 고대 국어를 시작할 거야. 고대 국어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운을 지금 비교하고 있거든. 운에서 지금 뭐래? 예사소리, 거센소리 계열이 존재했으나 뭐는 없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 현대 국어는 뭐가 있지? 예사, 된, 거센, 뭐가 포인트야? 된 소리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삼중이 있었거든. 삼중? 근데 이거는 삼중이 아니라는 거. 이게 제일 큰 포인트야, 얘들아. 오케이. 음운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뭐였어요, 얘들아, 지금? 예사 소리와 뭐는 있었다. 거센 소리는 있었지만 뭐는 없었다? 된 소리가 아니라 된 소리 계열은 없었다라는 게 포인트. 이따가 우리 중세국어 가면 어떻게 될 거야? 된 소리가 생긴 게 아니라 된 소리 계열이 생긴 걸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은 갈게요. 표기 볼게요. 표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국어를 표기하는 무슨 표기법? 자자표기법. 오케이. 두 번째로 나아갈게요. 두 번째. 표기. 자, 표기는 어떻게 했다고, 얘들아? 차자표기 했대. 우리 차자표기 그때 뭐 배웠었지, 얘들아? 향찰 배웠던 거 기억나요, 얘들아? 그래서 이거 왜 음차했냐, 훈차했냐, 생각보다 좀 빡세게 배웠던 거. 특히 선화, 공주님은 그거 기억납니까? 네, 그거 기억해야 돼, 얘들아. 그 이상은 하지 않을게. 왜냐면 그거 다 영상이 있기 때문에. 요거 향찰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표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별표하고 차자표기 보입니까, 얘들아? 거기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갈게. 첫 번째, 이두, 구결, 향찰. 아, 차자표기법은 향찰만 쓸 게 아니구나. 몇 개 있었구나. 3개 있었구나. 이두, 구결, 향찰. 요 차이점 학교 프린트로 갑시다, 얘들아. 이두, 한문의 원문을 국어 뭐로 바꾸고? 어순으로, 얘는 뭐만 한 거야, 얘들아? 순만 바꿨네, 얘들아. 형식, 형태소나 이런 것들 했어, 안 했어? 안 했네. 자, 구결로 갈게요. 구결. 자, 한문을 읽어 해석하기 위해서 형식, 형태소를 추가했다. 얘는 어수는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안 건드렸네. 오케이. 얘는 어수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뭐는 추가했다? 형식, 형태소는 추가했다. 근데 얘들아, 요거 어수는 건드렸지만 얘는 뭔 안 했어, 얘들? 형식, 형태소는 안 했어. 우리 이거의 예로 나온 게 뭐였었어요? 학교 프린트? 서기체 기억납니까?
이거 서기체 별표짜리야, 얘들아. 서기체 기억나요? 천, 전, 서. 이게 뭐야? 하늘, 앞에, 맹세하다. 이거 누구 말 어순이야? 우리말 어순이지, 그치? 원래 이거 뭐라고 썼어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서, 천, 전. 맹세하다, 하늘 앞에. 이게 한문 어순으로 써 있어야 되는데 어떤 비석의 지유나 뭐라고 써 있었다고? 우리나라 어순으로 써 있었네. 그게 바로 임신서기석이었다. 미안해, 서기체가 아니고요. 임신서기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구결 다음에 향찰이 나와 있네요. 향찰은 앞에 봐요, 얘들아. 어순 했어. 형식 형태소 당연히 있었어. 근데 무슨 형태소까지? 실질 형태소까지. 그래서 가장 발달된 형체의 차자 표기가 바로 향찰이었다라는 것까지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럼 표기는 이랬고요. 어휘 갈게요. 어휘. 지금보다는 뭐가 많았다? 고유어가 많았다. 세 번째 어휘 비교할게요. 어휘는 뭐가 많았다? 지금보다 뭐가 많았다? 고유어가 당연히 많았겠죠.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법 갈게요. 주격조사로 뭐가 쓰였다? 문법. 자,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라는 것까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자, 요거까지는 이제 크게 변화가 없었어.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얘들아. 중세국어 비교하겠습니다. 중세국어 어떻게 비교해야 돼, 얘들아? 중세국어 그냥 요 순서대로 그대로 비교할 거야. 오케이. 볼게요. 요거 지웁니다. 자, 요거 지우고 요렇게 요 EX 임신 서기석 요렇게. 자, 두 번째는 뭐? 중세국어. 자, 중세국어도 얘들아 요 순서 그대로 갈 거야. 지금 포인트는 이 프린트의 포인트는 뭐냐면 요 카테고리 그대로 유지. 음은, 표기, 어휘, 문법 요거 그대로 카테고리 유지할 거예요. 첫 번째 음원에서 이제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봅시다, 얘들아. 현대국어에는 없는 자음과 모음이 존재했다라고 얘기하네, 얘들아. 자, 첫 번째 음은 어떤 자음 모음이 존재했다. 뭐예요, 얘들아? 이게 그 순서로 써주셨네. 학교 선생님이 민소리 필기 보니까. 이게 음은 소실 순서랑 똑같은데 혹시 이거 하셨을까? 이 순서 보니까 선생님 옛날에 공부했던 기억나요. 병신이 안 했니 혹시 이거? 아, 그 안 했구나. 아, 니네 반응이 딱 그래서 지금 처음 듣는구나. 이게 내가 근데 그 순서가 아니네. 원래 이게 병신이 10원을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으니 씨만 남았다. 요거거든. 근데 순서가 살짝 바뀌긴 했네. 근데 상관없어. 얘들 요것만 기억해도 돼요. 음은 요런 게 존재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소실 순서가 우리 요렇게 사라졌거든. 요렇게. 다시 병신이 10원을 이게 10원이 왜 10원인지 알지? 옆으로 보면 10원이야. 알겠지? 병신이 10원을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으니 씨만 남았다. 요 순서가 요 음운이 소실된 순서야. 놀랍게도 이거 고등학교 때 내가 지어낸 거 아니고요. 모든 선생님 고등학생 때 모든 학생들이 다 저렇게 외웠어. 누가 만든 건지도 몰라. 이거를 이렇게 가르칠 줄이야. 요 순서. 그래서 음운은 뭐였다? 이런 음운이 존재했다. 여기다 쓸 걸. 병신이 10원을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으니 씨만 남았다. 요렇게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두장군이 존재했다. 사실 나는 이 어두장군이 존재했다라는 거에서 사실 이런 말을 적어주고 싶었어. 이 된소리 계열이 나타났다. 근데 학교 프린트에 없으니까 그냥 패스. 왜냐하면 이걸 나중에 선생님이 근대국어 페이지에 좀 가서 근대국어에는 뭐라고 체크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어두장군이 존재했다라는 거. 어두장군이 근데 얘들아 기똥차게 비읍게만 써주셨어. 요거는 맞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안 한 거 있다. 성조가 글자 왼쪽에 방점으로 표기되었다. 여기 있다. 된소리가 등장하였다. 근데 된소리 계열이라고 안 하시고 된소리라고 하셨네. 학교 프린트대로 하세요, 얘들아. 알겠죠? 근데 여기 필기가 된소리라고 써 있어가지고. 자, 오케이. 앞에 보세요. 없던 의문이 존재했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들아? 뭐가 존재했다? 여기에 조금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뭐가 등장했다? 된소리가 등장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존재했다, 초성에? 어두, 자음,
군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라는 거. 아, 근데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거를 의문에 넣으셨구나. 이거 학교 프린트로 그냥 불만 없이 다 갈게요, 얘들아. 오케이. 어두자음군이 존재했고 모음 조화를 잘 지키셨구나 라는 것까지. 자, 표기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 난 설명 더 안 해도 되지, 얘들아? 자, 그럼 표기로 가겠습니다. 와, 이거는 당연히 알지, 얘들아. 자, 표기. 표기 어떻게 했다고, 얘들아? 자, 두 번째 표기 가겠습니다. 표기로는 얘들아, 종성에 몇 개만 썼다? 8개만 썼다. 종성에 8개 뭐뭐 있었어요, 얘들아? 가느다라? 명박사위라고 했는데, 뭐 옛날에 그 박시후라고 학원에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명박시후라고 외웠는데. 졸업했어요. 자, 걔는 무슨 죄야? 가느다란 명박사위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요것만 썼다. 이거 팔종성법이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적기가 많았었다. 이어적기. 이어적기는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불렀었지? 연철이다 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로 갈까요, 얘들아? 우리 세 번째 어휘. 봐봐, 요 순서대로 그냥 프린트가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데 건너 띄어서 있으니까 그게 잘 카테고리가 안 잡혔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휘. 아, 누구랑 누가 싸웠대? 한자어랑 고유어랑 자꾸 경쟁을 했대, 얘들아. 맞지? 근데 이렇게 경쟁하면서 누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 한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맞니? 자, 그 다음에 이웃나라와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외래어가 들어왔어. 근데 그 외래어는 몽골 여진도 속한다라는 것 정도는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게 선지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안 외워주면 못하는 거거든? 자, 다시. 뭐의 유입? 외래어의 유입. 근데 이 외래어에는 뭐가 있다? 여진어, 몽골어 등등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우리 문법으로 갈게요. 문법은 할 게 조금 많았어, 사실은. 4번. 문법. 자, 문법은 무슨 조사? 주격조사. 이거 중요하죠, 얘들아. 주격조사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오케이.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라는 거 많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는 설명을 안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얘들아. 자,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만 있는 게 아니라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와 샤가 존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시와 샤의 쓰임은 분명합니다, 얘들아. 뒤에 오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냐, 모음으로 시작하냐입니다. 자, 시는요, 뒤에 오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할 때, 얘는 뒤에 오는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그래서 너희 학교 프린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 시, 아를 합쳐서 샤가 됐다라고 했는데, 뒤에, 뒤에 오는 게 이게 모음이기 때문에 샤로 발전됐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아마도 좀 쉽게 하신 것 같아요. 이해됐니, 얘들아? 네,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방점 갈게요. 방점은 아까 전에 없었던 거라서, 잠시만. 표기에서, 방점이 어디서 나왔었니, 얘들아? 내가 이거 안 했네? 의문에 있었니, 얘들아? 방점? 야, 여기서 안 했네. 아, 이걸 너무 이렇게 늘렸었구나. 된소리. 여기다 할까? 어두자음군 존재했다. 방점을 찍어서 뭘 표시했다? 성조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방점에 대해서는 우리 그때 안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조금만 언급을 해볼게요. 자, 방점은 자 처음부터 낮은 소리라는 평성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라는 상성이 있었고요. 처음부터 높은 소리, 거성이 있었어요. 지금 너희 학교 프린트에 보시면은요, 다행히 입성은 없기 때문에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얘들아. 자, 앞에 보세요. 평성은 처음부터 낮은 소리, 점이 몇 개? 1개. 자,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점이 몇 개? 2개. 거성은요, 처음부터 높은 소리, 점이 몇 개? 미안. 얘는 점이 없었네요. 미안해요. 자, 얘는 점이 1개. 그래서 점의 개수로 구분 씌우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글자 어디에 찍었다? 왼쪽에 찍었다. 앞에 찍었다라고 하지 마시고 왼쪽에 찍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 랏, 말, 자, 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요렇게 찍으면 자 우리 한번 해볼까? 근데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알아만 주세요. 오케이. 거성, 상성, 거성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자, 나라, 말, 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요런 식. 근데 이거 안 시켜.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중세국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점의 개수까지는 안 외워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방점이 의문 카테고리에 속해서 중세시대 때 사용됐었다라는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 주격조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 뒤에 있다가 문제 풀 때 서술격 조사 이다를 할 거거든. 근데 그 서술격 조사가 주격 조사랑 똑같이 흘러갈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객체 높임 및 선어 말어미는 우리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복습이에요. 디테일한 설명은 나중에 영상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요거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문제풀이를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아 문제풀이 이따가 한꺼번에 하고요. 내친 및 근대국어까지 그냥 쫙 해버리십니다. 근대국어를 어디 피셔야 되냐면요. 우리 기준으로 5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그냥 5페이지 펴서 이거 그냥 바로 비교. 비교. 요렇게. 자, 우리 근대로 갑니다. 근대국어도 마찬가지로 운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뭐가 사라지기 시작해. 왜? 잘 봐. 고대국어는 무슨 쓴 것도 없는데 자리 왜 이렇게 많이 차지했어? 제발. 고대국어, 중세국어, 그리고 근대국어, 그 다음에 뭐야? 현대국어거든. 그래서 이 중세와 현대를 잇는 가교 역할이기 때문에 다리 역할이기 때문에 이때 자꾸 뭐가 없어져. 이때 있었던 것들이 막 없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때 막 뭐가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순서, 시기 그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운부터 가겠습니다. 얘들아. 뭐가 없어지고 있었대. 여기에 있었던 누가 없어졌대. 요런 애들이 막 없어졌대잖아요. 이거 다 없어질 거야. 반치음이랑 여린 히읗이 없어졌대요. 오케이. 처음에 우리 음운으로 가겠습니다. 뭐가 없어졌다? 요거라. 요게 없어졌대요. 자, 그 다음에 아래아는 표기로는 나타났지만 점차 음값, 자, 이런 디테일. 나는 이게 무서운 거야. 그냥 우리가 퉁쳐서 다 없어졌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지. 지금 쟤는 보면 음가도 잃었어. 표기상으로도 나타나지 않거든. 오케이, 차이점. 얘는요. 표기로도 나타나지 않고요. 음가도 잃었어. 하지만 아래하는 좀 다르네. 표기로는 살아남았지만 뭐가 없어진 거야? 음가는 없어졌다. 이게 차이점이잖아, 지금 얘들아. 이런 거 별거 아니지만 이런 디테일로 선지를 만들면 애들이 제대로 외우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 이해됐니? 자, 요런 디테일. 표기로는 나타났지만 점차 음가를 읽게 되어서요. 16세기. 자, 우리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건 100%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별표 찍어 갈게요, 얘들아. 자, 요거 어떻게 없어졌다 그랬어, 얘들아? 자, 첫 번째 순서 어떻게 했지? 두 번째 글자에 있는 게 뭐로 바뀌었다? 아로 바뀌었고요. 두 번째. 자, 첫 번째 글자에 있는 것마저 뭐로 바뀌었어요, 얘들아? 첫 번째 글자에 있는 것마저 뭐로 바뀌어요? 아, 미안. 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아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없어졌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세요. 요게 첫 번째 줄에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지? 두 번째 있는 게 뭐로 바뀌었어요? 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맞니? 그 다음에 지은아, 그 다음에 이거 첫 번째 있는 것마저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점차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요 순서에 너희 학교 프린트에 한 과정 더 낄 거야.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까지 낄 거야. 내친 김에 이거 하나 더 설명하고 갈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요. 자, 앞에 보세요. 요 순서까지에다가 하나 추가. 이 도중에 요거와 요거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원순모음화를 하기 시작해. 우리 원순모음화 기억나니 얘들아? 맞아. 원순모음이라는 건 우, 1번, 2번 둘 중에 뭐야? 우가 원순모음이지. 얘는 평순모음이지. 원순모음화를 중세국어 때는 안 했어. 근데 현대국어 때는 했어. 이해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 내 28자를 이거 언제야? 중세야 근대야? 중세지. 그럼 이거 근대로 가져와 봐. 스물이 아니라 물 했겠지? 스물이라고 하면 원순모음화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다. 이해됐지? 근데 니네 학교 딱 프린트 그 문제를 보니까 딱 그거 수능 특강에서 가지고 오셨어. 요거 가지고 오셨어. 이거 순서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아래야 없어지는 거 따라가 보자. 아래야 없어지는 거. 자, 두 번째가 뭘로 바뀌었다고? 그럼 두 번째 바뀌었으니까 이거 건드려야 되겠지, 그치? 이거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바뀌어야 되겠지, 그치? 근데 그 도중에 뭐가 생길 거야? 얘를 하기 시작할 거야. 얘를 하기 시작했으면 얘들아, 지금 원순모만 해줄게. 첫 번째야, 얘야. 얘지? 얘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겠지. 그 다음에 어디 바뀌어요? 여기 바뀌지.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거야? 순서. 요거, 자, 그냥 내친김에 요거 몇 번 문제인지 선생님 체크 한 번만 할게요, 얘들아. 이게 어디에 있냐면, 4페이지. 4페이지 보입니까, 얘들아? 4페이지에 보시면 하물며라는 거 보이세요? 그 순서 지금 선생님이 해준 거거든, 얘들아. 이따가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반복하기는 할 거예요, 얘들아. 알겠죠? 근데 이게 외워줄 필요는 없어요. 이미 여기 본문에 다 써 있어. 알겠지? 요거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너 요번에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요런 문제 요번에 많이 갖다 풀 거야. 다행히 우리 송천 2학년 시험에서 우리 미추홀에서 오신 선생님이 수능 특강 문제를 엄청 짜집기를 하셔가지고 그걸로 부교재를 만드셨거든? 딱 문제 수준이 얘랑 똑같아. 이거 다 수특 문제야, 얘들아. 모의고사 유형이라서 그걸로 니네 좀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중세국어. 비슷한 것만 골라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이해됐니, 얘들아? 이따가 하물며 할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원순 모음화까지 껴서 한번 반복했습니다. 자, 시키는 대로 해주면 돼. 요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보기에 다 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원순 모음화가 뭔지 그런 것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사라지는 순서까지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졌다, 얘들아? 뭐가 없어졌다? 요거 지금 어두자음군도 없어졌어. 그리고 얘들아, 시옷개가 뭐가 됐대? 된소리 표기가 됐대. 요거 중요한 포인트. 다시 갑니다. 앞에 보세요. 요거 사라지는 것도 중요했는데, 자, 뭐가 없어졌다? 어두자음군 없어졌어. 다만 시옷개가 뭐로 정착했다? 된 소리 아니야. 된 표기로 정착했다.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된 소리 아니고 된 소리를 아예 표기를 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된시호 표기. 그러니까 된 표기, 된시호 표기. 오케이. 된 소리라고 안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성조 사라졌고요. 국외음화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두음 법칙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오케이. 그럼 할게요. 자, 이것도 사실 문법적인 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다 적어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뭘 했다? 국외음화 하기 시작했고요. 모두 하기 시작했다. 두음 법칙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 국외음화에 대해서는요. 이따가 어떤 한 문제에서 엄청 딥하게 다뤄질 거예요, 얘들아. 이 국외음화 앞에 봐. 이 국외음화 같은 경우에 뭐였지? 니네가 한번 얘기해봐. 우리 의문의 변동에서 알잖아. 디귿과 티읕이 플러스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났을 때 지읒과 치읒으로 발음 나는 현상. 그럼 얘들아 중세국어 때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랬지. 디 못할 놈이 하니라 라고 했었잖아요. 국외음화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근데 자 좀 희한한 거 하나 있지. 우리 현대국어의 국외음화랑 좀 달라. 민소리 일어나도 돼. 우리는 원래 앞에 봐요. 하나의 형태소, 한 개의 형태소에서는 국외음화를 따져 안 따져? 원래 안 따지는 거거든. 아, 이게 중세국어의 차이점인 거야. 중세국어에서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도 국외음화를 했냐 안 했냐를 따질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너 그런 거 봤어요?
그거 그렇게 하는 길이라는 거 있잖아, 길. 그거 길을 좀 드려야 돼, 할 때 길. 그거 왜 할머니들이 그거 좀 질 좀 드려. 이렇게 길을 질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희한하지. 앞에 봐. 왜? 디귿이나 티읕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였어? 디귿이나 티읕이 아니라 뭐야? 기역이죠. 그런데 이 기역을 지금 뭘로 했어? 지읒으로 했지. 중세국어 때는요, 저런 국외음화도 있었어. 원래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니네 문제에 있더라. 해야겠지? 근데 걱정하지 마. 중세국어 문제는요, 보기 텍스트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돼. 이따가 해서 문제 푸는 팁도 다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국외음화 두음법칙 여기서 했어? 안 했어? 안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부터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현대국어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들아. 표기는요, 7개로 바뀌었네. 오케이. 표기 가겠습니다. 좀 맞춰서 하려고 보니까 좀 두 번째 표기. 자, 표기수단 종성의 칠종성법. 얘들아, 칠종성법 보자. 아이고, 정말 글을 써버렸네. 자, 양, 라, 면, 병, 시, 여기 난무하는 이제 중세국어 수업이 돼버렸는데, 외우면 되지, 얘들아. 그치? 이렇게 7개만 썼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어적기와 끊어적기의 과도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오케이. 이어적기와 끊어적기에 약간 과도기. 얘들아, 이어적기와 끊어적기의 과도기는 무슨 적기? 거듭적기. 요거 문제 나왔더라, 얘들아. 요거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씩 다 해볼까, 우리? 이어적기에 대해서, 끊어적기에 대해서, 그리고 거듭적기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얘들아. 예를 들어, 우리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 이어적기 해볼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지. 끊어적기 해볼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거듭적기 해볼까? 사람이. 요건 다 할 수 있죠? 이름 좀 바뀔 수 있어요. 연철, 분철. 얘는 섞어 썼다 그래서 혼철 또는 중간이라 그래서 중철. 말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민소리 자장자장 같아. 민소리 자장. 야, 나까지 체면 걸릴 것 같아, 지금. 자장. 자, 볼게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너희 이제 문제를 보니까요. 요거 섞어서 문제 하나 나왔더라. 요것도 그냥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얘들아. 예를 들면, 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를 만약에 쓸 거면, 이게 근대 국어의 표기상으로는 어떻게 썼을까, 얘들아? 이거 어떻게 썼을까, 얘들아? 근대 국어상으로는? 일단 거듭적기 했겠지, 그치? 근데 거듭적기 했을 때, 잠깐만, 티읕이 여기에 있어, 없어? 없지. 티읕 없으니까 티읕 대신에 뭐로 바꿨어야 될까? 디귿이 없네? 비읍? 시옷이야, 얘들아. 시옷으로 바꿨으니까 요렇게. 근데 원래는 이게 디귿으로 바뀌어야 맞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요거 조금 어렵게 하면은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됐을 거야. 거듭적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칠종성법 때문에 얘만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요 비스무리한 게 이따가 문제에 나옵니다. 일단 미리 스포를 조금 했어요. 알겠죠? 역시 스포는 별로 좋지 않죠? 그치? 뭐가 됐든 스포는 안 좋네요. 자, 요렇게 우리 거듭적기와 함께 칠종성법의 표기 자체가 요 섞여서 있는 문제가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으니까 살짝 한번 건드려줬고요. 자, 표기상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어휘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어휘 비교해볼까요? 어휘는 얘들아 당연하지. 한자어가 점차 늘고 아까 경쟁에서 한자어가 늘기는 했어. 그치? 한자어가 점차 늘고 고유어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의미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오케이. 의미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 의미 변화는 뭐가 있었어요? 확대, 축소, 이동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 자, 의미 확대, 이동, 축소에 대해서 옆에 나와 있는 거 잠깐만 보고 들어갈게요. 영감, 다리 보입니까?
야, 그래도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건 확대인지 이동인지 축소인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영감은 뭐예요? 보통 옛날에 벼슬 지내는 사람, 나이 든 사람, 이런 거 다, 아이고, 영감, 이렇게 여보 부르기도 하고, 그치? 하지만 요즘엔 누구만 불러요? 나이 든 할아버지, 영감님? 요 정도만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이것도 봐봐. 영감 볼게요. 와, 써있네. 아, 이렇게 해야겠네. 미안. 영감은 왜 확대인 거야? 원래는 옛날에 어떻게 했었지, 얘들아? 벼슬을 지낸 사람인데 지금은 그냥 남자 다, 나이 든 남자 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확대. 다리, 네네. 여기 옆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와. 그치? 오른쪽에 있습니다, 표에. 자, 그 다음에 확대해서 다리. 옛날에는 다리를 누구한테만 썼대요? 생물의 다리로만 썼는데 요즘에는 우리 무생물한테도 확대를 했지. 그치? 책상 다리라고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축소. 얼굴 이미 알고 있었고요. 전혀라는 거 좀 새롭지 않나요, 얘들아? 전혀는 옛날에 부정, 긍정 다 썼는데 요즘엔 누구랑만 쓴다? 부정이랑만 쓰는 부서다라고 얘기하는 거 축소됐네요. 이동은요, 어리다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얘들아, 씩씩하다는 어때요, 얘들아? 우리 조금 낯설지 않았나요? 씩씩하다는 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이해되니?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 우리 책에도 다른 것들 나와 있었던 거 기억합니까, 얘들아? 팔다. 그지? 원래 팔다가 우리 무슨 의미였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 자, 뭐라고 설명해야 돼? 반대의 의미는 그 사다의 의미도 갖고 있었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의미 변화의 유형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우리 중국을 통해 근대 문물어가 많이 사용됐고 일본식 한자어도 많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디테일해졌네, 외래어가. 중국에 근데 문물어가 많이 들어왔고요. 일본식 뭐가 들어왔다? 한자어가 많이 유입되었다라는 것까지. 이런 디테일이 있어서 이거 얘들아 봐봐. 사실 무게감을 두면 어디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 이런 데가 훨씬 중요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게 쓰잘데기 없이 우리의 이제 헷갈림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갈게요. 와우, 드디어 문법. 네 번째. 뭐가 등장했다? 주격조사에서 뭐가 등장했다? 가가 등장했다라는 거. 와, 여긴 주격조사 뭐가만 있었는데? 이만 있었는데. 이가 몇 가지 형태? 세 가지 형태였는데 가가 드디어 등장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뒤쪽으로, 객체 높임 선어 말음이 삽잡잡이 드디어 없어지기 시작했네요. 오케이.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 자, 봐봐. 요즘에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 객체 높임은 뭘로만 실현하지? 부사격 조사 아니면 어휘로만 실현하지. 우리 있잖아. 모, 드, 되, 여. 모시다, 들이다, 배다, 여쭈다. 그지? 우리 어휘로만 실현해요. 근데 얘네는 선어말 어미로 실현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선어말 어미도 없어졌네요. 하지만 주체 높인 선어말 어미는 남아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안 했어. 명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사실 나는 근데 그래. 이 프린트가 얘들아. 이렇게 해줄 거였으면 여기서 이 얘기를 했었어야지. 여기에 프린트엔 없지만 얘를 토대로 해서 하나만 추가시킬게. 이때 뭐가 있었다? 명사형 어미 뭐가 있었다? 음이 존재했다. 그럼 잘 봐. 이때 명사형 어미 음이 뭐로 바뀌었다? 또는 미음 또는 기. 포인트는 이거야. 얘가 새로 생긴 거야. 앞에 봐. 이거 우리 이미 다 배웠거든. 우리 살짝만 여기 조금 많이 비었으니까요. 여기를 토대로 해서 명사형 어미 한 번만 반복하고 갈게요, 얘들아. 지연아 안 보이면 이쪽으로 자리 이동하세요. 너희 기억나요? 그놈의 쑤매? 기억납니까? 쑤매. 원래는 쓰다였겠지? 그지? 자, 우리 요거 현대국어로 먼저 해봐. 내가 이 물건을 씀이라고 하면 명사형 아니에요? 그치? 우리 춤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현대국어로 하면은 저거 명사 형태로 만들려면 뭘 집어넣으면 되지, 지윤아? 미음만 집어넣으면 돼. 이건 명사형 어미야. 그치? 근데 우리 중세 때는 아니면 음을 썼다고. 그냥 그대로만 넣어주면 돼, 얘들아. 근데
언제 옴을 쓸지, 언제 um을 쓸지. 자, 우리 모음조화 잘 지켰다고 했어요. 모음조화 기억납니까, 얘들아? 양성이 뭐가 있었지? 퐁당. 음성이 뭐가 있었지? 풍덩. 자, 그다음 와, 워.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 얘들아. 또는 아래, 아, 그리고 의도 있었습니다. 그치? 중세국어니까요. 그럼 해봐. 원래는 현대국어는 미음만 오면 됐는데 중세국어는 옴이나 um이 와야 돼. 자, 근데 어간이 지금 뭐야?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이네. 그러면 옴이 와야 돼, um이 와야 돼? um이 와야 되네. 음성이니까. 그래서 뭐가 오는 거야? 플러스 붙여서 뭐가 된 거예요? 숨. 됐나요, 얘들아? 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문제의 부사격조사 나오더라. 부사격조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또 프린트에는 없었지만 문제에서는 또 시켜요. 근데 부사격조사 어렵지 않아요, 얘들아. 그거 우리 부사격조사는 뭐가 있었지? 맞아요. 얘가 있어요, 얘들아. 자, 내가 요거 공부할 때 어떻게 시켰지? 니네 기억나? 1학년 때? 앞에 것만 봐. 앞에 이거 무슨 모음이야?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이지. 요거 앞에 것만 봐. 이거 양성이야, 음성이야? 쫓아가면 돼. 이거 뭐야?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이지, 그치? 음성이니까 1번, 2번 어디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선택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숨 플러스 에 해서 이어적기 숨에. 됐나요,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 저 숨에로 알 수 있었던 게 뭐뭐 있었어요? 어두자음군에다가 명사형 어미에다가 부사격 조사까지 모두 다 모음조화 지켰구나. 요렇게. 기억이 조금씩 나니, 얘들아?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근데 얘는 언제 쓴다? 2로 끝났을 때 쓴다라는 내용까지 이따가 문제 풀 때 나올 거여서 좀 살짝 스포했습니다. 자, 요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살짝 지우고. 요거 내가 지키는 이유가 니네 사진 찍으라고 지키는 거야, 지금. 알겠죠? 자, 우선은, 그러면 명사형 어미가 지금 우리한테는 원래 um이 뭐로 변하고? 음이나 미음으로 변하고 뭐가 생겨났다? 기가 새로 생겨났다는 거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좀 따로 썼어야 될 것 같아. 옴이나 음이 뭐로 변했어요? 음이나 미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뭐가 새로 생겨났다, 얘들아? 기가 생겨났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 실제로 명사형 어미 지우나 공부할 때 뭐라고 해요? 임, 기라고 우리가 외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 명사형 어미가 생겨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떤 거요? 네, 그래요. 자, 보이나요? 네,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너희 학교 프린트에 있는 것들 위주로만 일단 그대로 썼거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지금 보는 게 음운 파트인지 표기 파트인지 어휘 파트인지 잘 구분하시라고 일단 요렇게 싹 다 정리를 조금 해드렸어요. 이해됐니, 얘들아? 요거 지금 빨리 사진 한번 찍을게요.